그죠? 첫 번째 이제 집합에 관한 건데 집합이라는 게 일단 집합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걸 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들의 모임은 명확하지는 않는 거잖아. 아니면은 170 이상 이래 버리면 괜찮은데 그냥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짝수들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고 유명한 골프 선수 저 아는 사람이 없어요.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0.1도 있으면 0.001도 있을 거고 0.0001도 있을 거고 뒤질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 뭐가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죠. 리을, 태양계, 행성 모르지만 정확하게 뭔가가 있을 겁니다. 맛있는 과일은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나라 광역시의 모임 명확하게 구분되죠. 별거 없죠? 1-1번 빨리 출발. 1-1번 10초 드릴게요. 자, 집합인 것만 모으면 몇이야? 그러면 니은. 자, 니은, 디귿, 비읍. 됐니? 불만인 거. 얘가 왜 명지입니까? 니은이요? 명확하게 알잖아요. 100. 그냥 아니 근데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뒤지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0에 가까운 숫자의 모임은 얘기할 수 없어. 시작부터. 뭔데 그 0에 가까운 숫자 중에 얘기해봐. 뭔데? 가장 가까운 숫자가 뭐예요? (100보다) 큰 7의 배수는 명확하게 쓸 수는 있죠. 근데 0에 가까운 수는 쓸 수 없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00보다 큰 7의 배수의 모임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갑시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할 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0 이하의 짝수 이걸 나타내고 싶을 때 나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들을 2, 4, 6, 8, 10 이렇게 쓰는 거를 뭐라 그러냐? 원소를 나열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배우겠네. 집합은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할 것이며 집합 기호는 중괄호를 항상 쓰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원소 나열법 이래놓고 2, 4, 6, 8, 10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게 되는 거냐면 원소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원소. 뭐라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는 재료는 원소가 되는 거네 라고 이해하시면 돼. 됐지? 두 번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얘는 정해져 있거든. 패턴이. 봐봐. X가 이거 나중에 이게 어려워져서 틀리는 거거든. 봐봐. X가 A의 원소인데 그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설명으로 때려 넣은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조건 제시법. 오케이?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A의 원소인데 그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막대기의 역할이 넷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도.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 두시죠. 이렇게 난사시켜 놓으면 됩니다. 컴마 찍는 거 아니야. 컴마 찍으면 틀려요. 이게 난사식 벤 다이어그램. 뭐라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 벤 다이어그램. 외우시죠? 자, 그러면 가볼까?
원소 나열법으로 돼 있는 거 조건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래. 자, 어떻게 쓰면 돼? A는 중괄호 써주시고 X바 X는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100 이하의 3의 배수도 맞는 이야기야. 조건제시법은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멋대로 쓰세요. 오케이? 얘는 뭐라고 제시하면 될까? X바 X는 20의 양의 약수네요. 20의 양의 약수 혹은 약수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 C. 조건제시법이네. X가 C의 원소인데 그 X는 10 이하의 소수라니까 2, 3, 5, 7 써주시면 정답일 것 같고요. D는 X가 D의 원소인데 그 X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 그러니까 12, 14, 16, 18, 20 이만 쓰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쓰시면 정답 끝. 괜찮지? 어려운 거 없잖아. 해봐. 2-2번으로. 이거를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으로 둘 다 표현해보래. 자, 조건제시법은 뭐라고 쓰면 돼?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혹은 10 이하의 홀수. 자, 그 다음에 원소나열법은 뭐 틀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치? 넘어가도 되니? 틀릴 이유는 없는 문제라서. 자, 그러면 필수 예제 3번으로 들어가죠. 자, 이거 배우기 전에 봐봐. 설명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필수 문제 3번. A라는 게 만약에 1, 2, 3, 4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잖아. 다시 1은 집합 A의 원소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가르치려는 게 이거야.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집합과 원소의 포함관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1은 A의 원소 맞습니다 라는 기호로 요걸 써요. 집합 쪽에 아가리 벌리고 있어야 돼. 삼지창이에요. 오케이? 근데 봐봐. 이렇게 쓰면 된다고. 3은 A의 원소 맞습니다. 집합 쪽에 아가리 벌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딱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짝대기 딱 그어주면 돼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볼게. 보자 그대로. A 더하기 소문자 A 더하기 B가 C의 원소래. 내가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어. A 더하기 B가 C의 원소인데 그 A는 집합 A에 들어오는 애고 소문자 B는 집합 B의 거래.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 더하기 얘가 정답인데 얘는 여기에 있을 거고 얘는 여기에 있을 거래.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얘랑 얘랑 더해서 값을 적으면 되겠지. 이해돼?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소문자 A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소문자 B가 있을 거니까 더해볼까?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얘랑 더하면 2지. 그리고 2가 또 떴지. 그럼 안 적으면 돼. 또 떴다고 여러 번 적는 거 아니에요. 집합에서는. 한 번만 뜨면 돼요. 그러면 3, 4 있을 거고 5하고 얘하고 하면 4가 나올 텐데 무시. 왜? 4 이미 적혀 있잖아. 그럼 5, 6. 정답 끝. 자, 이번엔 뭐예요? A, B가 D의 원소인데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라니까 마이너스 1, 1, 0 이거 하나 뜰 것 같고요. 마이너스 3, 3 이렇게 뜰 것 같고요. 마이너스 5, 5 이렇게 뜰 것 같은데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는 거라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원래 크기 순으로 적는 게 맞는데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틀린 건 아니야. 해볼까? 틀리지 말아라. 3-1번. 틀릴 이유가 없다 아직까지. B가 될 수 있는 게 뭐니? B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잖아. 근데 빼라 그랬으니까 뭐가 될 수 있고 0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어요. 1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어요. 2가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어요. 끝났잖아. 된 거고 B분의 A 아유 정말 귀여워 죽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1, 2, 3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안 틀렸지? 이런 거 틀리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아까 이게 현준이가 얘기했던 건데 집합에는 종류가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어요. 응? 유한집합이 있고 무한집합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이걸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무한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못 세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2의 배수. 뒤질 때까지 셀 수는 있지만 명확하긴 하잖아. 그렇다면 2의 배수는 어떻게 체크할 건데 우리는? 이렇게요. 2, 4, 6, 다다다다다 이러시면 돼요. 됐지? 2의 배수는 이렇게 표시하면 돼. 자 그럼 유한집합이 뭐겠니? 원소의 개수가 원수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예요. 유한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걸 갖다가 유한집합이라 그런다고. 별 얘기 아니잖아.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자는 거냐면 이걸 출제하진 않을 거고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를 이해하셔야 돼. 원소의 개수요. 얘 지금 원소의 개수 몇 개니? 4개잖아. 그 4개라는 의미를 봐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입니다. 라는 약속의 기호를 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이미 이게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 때 뭐 좀 PTSD 있다고 여기다 개라고 적으면 이거 틀린 얘기예요. 이거 4개개야 이렇게 되면. 오케이? 이거는 단위를 적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해 볼래? 얘들아. 쉽게 한번 가보자. 얘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얘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그치? 현준아. 아, 저 새끼도 은근히 지금 봐봐. 봐봐. 얘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렇지. 1개예요. 신발 숫자 0이라고 0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칙연산이랑 다른 거라고. 원소의 개수에 의거한 거니까. 0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우리마? 없는 게 아니라 0개죠. 0개라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0개. 오케이? 이렇게 원소가 없는 거 있죠. 집합 기호가 써져 있는데 원소가 없는 것들을 앞으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적을 거예요. 뭐라고 읽어? 비어있는 집합. 공터라고 그러잖아. 공터.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공집합. 집합 안이 비어있다. 공집합. 가볼까요?
원소 하나 있잖아요. 이거 1입니다. 원소 하나 있고요. 원소 하나 있으니까 원소 더하기 원소는 2. 맞습니다. 원소 2개에서 원소 3개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사칙연산하면 안 된다고. 개수 물어본 거야, 개수. 얘는 풀마 이거 봐봐. x제곱이 마이너스 3 되는 거는 루트 3i지. 그치? 풀마 루트 3i인데 x는 실수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원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래서 원소 개수 0개. 맞습니다. 16의 약수 시작. 1, 2, 4, 8, 16. 총 5개고요. 뭐야. 당연히 얘가 더 많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얘도 5개네요.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얘는 뭐야? 같은 거죠. 원소 개수는. 그래서 탈락.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아직까지 뭐 어려운 거 없다고 믿어 난. 4-1번. 참 4-1번에 틀릴 만한 게 딱 나 진짜 하나 꽂히긴 했네. 야, 기억 맞아 틀려. 대답해봐. 맞아 틀려. 맞아요.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에요. 0.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아 미안 틀렸어요. 왜요? 얘의 원소 개수 몇 개야? 1이지. 1이지. 선생님 신발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라며. 아니 근데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여기서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데 그걸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신발. 공집합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니들도 공집합 가지던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진짜예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평소엔 생각도 안 하다가 이런 거도 갑자기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주고 신발놈들이 진짜 생각하라는 건 안 할 거면서. 변태 새끼들. 이거는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 이건 몇 개예요? 2개. 빼면 1 나와야죠. 15의 양의 약수 1, 3, 5, 15. 4개 맞네요. 통과. 이보다 작은 소수 있어 없어? 없잖아. 니은 탈락. 정답 기억 리을. 아직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 볼까요? 이제는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봐봐. 1, 2, 4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1, 2, 3, 4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아까는 이것까지는 했었다. A는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어. 아니면 5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었고.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배울 개념은 이거예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근데 이것도 막 기억하지 말고 봐봐.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떠한 집합에서 원소들 중에 다시 A의 원소들 중에 부분을 떼다가 다시 집합으로 만든 거를 부분집합이라 그래.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네들 중에서 부분을 떼다가 만든 집합들을 부분집합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것들. 아니면 뭐도 되겠어요. 요런 것들. 아니면 뭐도 되겠어요. 요런 것들. 자기 자신을 다 떼고 와도 돼요. 오케이? 심지어 안 떼와도 된다? 이것도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뭐라고? 어떠한 집합에서 부분을 떼다가 만든 집합이야. 이게 부분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집합 2, 3은 A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연이어서 하나 더 배우자. 그러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거든?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는 집합 2, 3은 A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라는 기호를 읽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은요. A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 더 배워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근데 있잖아. 1, 5는 A의 부분집합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제가 5 없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짝대기 하나 써주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하나 더. 1, 2, 3, 4는 A의 부분집합이 맞다고 했지. 그치? 근데 얘랑 얘랑 어때? 같잖아. 그러면 얘도 되지 않겠어? 이해돼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을 때 그때 얘랑 얘랑 같다고 합니다. 다시 순식간에 고개가 막 꼬꾸라지네, 세별아. 나 인사하는 줄 알았어. 아니, 분명히 3초 전까지 눈을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 왜 갑자기? 뭐라고요? 얘가 얘를 포함하고 얘가 얘를 포함하면 어떻다? 같다라고 씁니다. 이해되셨니? 오케이. 마지막. 야, 그러면 내가 이것도 부분집합. 안 떼다 와도 부분집합이라며. 뭐라고? 안 떼다 와도 부분집합이라며. 그러니까 이거 맞는 얘기지. 한 번만 더.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불렀어? 공집합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도 맞는 거지. 어? 잘 들어.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안 떼다 온 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면 그 어떤 집합이어도 안 떼다 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 집합이 얘가 아니더라도 안 떼다 만들면 또 이거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집합이 오더라도 어떠한 집합이 오더라도 얘는 무조건 100%야. 알겠지? 생각할 건덕지가 아니라고 이거는. 이해됨? 한 번만 연습하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데까지 지장이 없을 텐데 이거 막상 문제 풀어보면 좀 헷갈려요, 초반부가. 근데 이것도 한 10문제 풀다 보면 씨발 뭐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걱정이다. 너네 시험 범위가 어디에 끊길지 모르겠어요, 저도. 공통수업 5는 내가 어디서 끊을지를 알았거든. 많이 나가봤자 연립방정식 정말로 다들 연립방정 전까지 하더라고. 하남구만 연립방정식까지 가. 근데 너네 기말고사 범위가 점, 직선, 원,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집합, 명제,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원래 이렇게 되면 얘가 5개고 이게 4개잖아요. 그럼 5개가 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중간고사 범위가 안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학기 양이 엄청나요. 키보드는 당연히 뭐겠어.
도형의 방정식 잘해야 되거든. 점, 직선, 원,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집합은 지금 배우니까 약간 좀 괜찮지? 아, 신발 쉽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도형의 아니야? 아, 집합 어려워요? 쟤도 성격이 이상해. 남들 어려워하는 거 좋아하고 막 남들 편해하는 거 갑자기 어려워하고. 봐볼까? 내가 B라는 집합 하나 만들어보고 집중해봐. 1, 2, 집합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자, OX를 잘 대답해. 첫 번째 문제 잘 봐라. 맞아 틀려. 집합 띄운데? 그렇지.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얘도 맞는 얘기야. 왜요 씨발 아까 이게 맞다며. 아니 이번엔 뭐야. 얘를 부분으로 떼다 만든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뭐라고 바라본 거야. 얘를 원소로 가진 A. 얘는 뭐라고 바라본 거야. 이거 떼다가 부분 집합 만듦. 맞아?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던데.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존나 맞는 이야기. 왜?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었잖아. 얘만 떼다가 부분 집합을 만들면 또 이 모양이 나올 거니까. 헷갈리죠, 은근히 이게. 민준아 뭐 불만이 있는 거야? 씨, 뭐 썩어 빠진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 4번.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예?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신발로. 너 설마 여기서 하나만 탁 떼가지고 만들면 되지 뭐 이지랄거리고 있는 거야? 얘는 하나야 하나. 여기 신발 하나 나눠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거 어디서 신발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지금 신발 저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하고 있을까? 얘는 틀린 얘기죠. 맞지? 이거 어떻게 혼자 때울 거야? 맞아? 그러면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맞지, 그치? 이 원소와 이 원소를 부분으로 떼다 만든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두 문제. 짠!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새끼들 내가 진짜 뺨아리를 그냥 내가 저렇게까지 써줬는데. 그럼 7번. 아이고 다 A라고 썼네. 야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B라는 집합을 해놓고 전부 다 A로 쓰고 있었는데 정상 천자. 야 맞는 얘기 틀린 얘기. 얘는 틀린 얘기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문제 봐볼까? 가자. 봐보세요. 자 갑니다. 1번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야. 수익 영 있는데요. 아니 이거 신발 부분 집합을 만들었으면 이지창을 썼었어야지. 맞지? 4번부터 보자. 4번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이야기. 왜? 1, 2는 집합 자체가 원소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쓰고 싶으면 이지창 썼었어야 돼. 이렇게. 미안해. 삼지창 썼었어야 돼. 2번 맞아 틀려. 맞지? 오케이. 정답은 끝났네요. 5번 맞아 틀려. 틀렸어. 선생님 아까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것도 맞는 얘긴데 이번에 공집합을 원소로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도 정답이지만 얘도 정답이에요. 둘 다 맞는 이야기야. 이 문제에서는. 왜?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잖아 이번에. 아까 내가 만든 문제는 공집합이 없었지만. 오케이? 그래서 5번 틀린 이야기. 맞습니다 이건. 집합 원소가 될 수 있어요. 3번 이렇게 다 가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 엿먹어. 이거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 현준이 마인드로 1을 이 하나 빌려서 이거 안 된다고요. 알겠지? 틀리면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다 비슷하네요. 5-1번으로 가시죠. 5-1번. 그러니까
아직까진 틀릴 이유가 없어. 아, 졸라 기대된다. 오름 왜 써요? 와, 이거밖에 없었나? 그래? 오. 제가 원소 나열법으로 보기 편하게 좀 바꿨어? 알겠지? 진아야, 기억 맞음 틀림? 니은 맞음 틀림? 맞아요. 디귿 맞음 틀림? 틀림. 리을 맞음 틀림? 맞음. 미음? 비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오케이? 나 잘 모르겠다. 나 여기서 야 틀린 거 있는지 빨리 얘기해봐. 현지 다 맞았어? 현준이 맞았으면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아 설마야. 지우야. 틀렸어? 공집합은 집합이지. 근데 부분집합에서 안 떼다 맞는 것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이해해? 그게 이해 안 가는 거지 지금 너? 야 여기 봐봐. 그러면 다음 문제에서 해결이 되겠다. 해결 안 되겠다. 봐봐. 얘들아 받아들여. 집합에서 이러기로 한 거야.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으로 접근하는 그 영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의 느낌보다는 영역이에요. 영역. 땅싸움 하자는 거야. 땅싸움.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부분집합이 뭐야? 얘네들을 떼다 만든 거잖아. 얘네들을 떼다 만들다 보니까 1만 뗄 수도 있고 2, 3을 뗄 수도 있고 떼오고 싶은 게 다 마음에 들어. 1, 2, 3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안 떼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부분집합의 의미라고. 근데 얘가 뭐니까? 공집합이잖아.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 그런다며. 근데 어떠한 집합이든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하나 나오지 않겠어? 어떤 집합이든 간에?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얘는 명제야 명제. 무조건 맞는 이야기라고. 근데 그렇다고 여기 지금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지. 그럼 공집합 자체를 A가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다 공집합 딱 적혀 있어. 그러면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기로 한 거야 그냥. 제발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건데 신발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직관적인 예를 하나 도와줄까? 인간의 감정 아래에 뭐가 있어요? 그래, 밝은 이야기부터 하자. 기쁨, 행복, 사랑, 우울, 처참? 처참은 좀 그렇다.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가지고 와봐 그거. 야, 가지고 와봐. 저한테 사랑을 보여주세요. 보여줘보세요. 보일 수 있어요? 행복 보여주세요. 니들이 행복해 이러면 그게 뭔데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안 보이지. 실물로 존재하지 않지. 그런 것처럼 공집합도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받아들여. 신발놈들아. 내 머릿속에서 너희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계였어. 자, 해석해. 나중 되면은 직관적으로 되겠지만 지금 해석하는 게 먼저야. A는 B를 떼다 만든 부분집합입니다. 맞지?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당연히 A한테 있는 E랑 A는 B한테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A는 B의 부분집합이었을 거야. 동의하지?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눈에 안 보여? 2가 눈에 안 보여. 맞지? 그러면 얘가 이거나 얘가 이거나 했었어야 돼. 그러면 A가 6이거나 A가 뭐였어야 돼? 10이었어야 되거든? 자, 두 개 정답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긴 한데 A가 6일 때 보자면 1, 2, 6. A가 6이네요. A가 10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2, 10. 그러면 얘가 1, 6, 2. 얘 10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나가리.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세요. 5, 8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6이 없어요. 얘랑 얘랑 같대는데. 그럼 얘가 뭐면 돼요? 6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이면 되니까 요렇게 처리가 될 거고 A가 3이거나 A가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A가 3 써보면 봐봐. A가 3 써보면 시작. 6, 8, 5. 5, 8, 6. 끝났네. 됐지? 알았어. 궁금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해 보든가. 존나 의심의 눈초리 진짜. 어? 아유, 나 진짜 불만들. 아이고. 뭐였더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이잖아. 6. 다르잖아. 됐지? 틀릴 이유가 없어. 6-2번 출발. 없는 것부터 찾아.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야. 지수야? A 값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번 2학기 때 3등급부터는 어떻게 뭐 이제 철퇴를 가야 되나? 수학이 3등급 이하면 열심히 안 한 거야. 아예 까놓고 중학교 때 좀 애새끼가 놀았다고 해도 3등급은 안 받을 수 있어. 아이 신발. 내가 9등급 때도 3등급이란 바라지도 않아. 5등급제에서 3등급이면 그냥 직립보행과 사족보행 그 중간 사이잖아요. 어떨 땐 기어다니고 어떨 땐 서다니고 이런 거잖아. 열심히 하면 서다닐 수 있잖아요. 인간과 짐승 그 사이. 그 새끼는 학원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 그치 민준아? 새끼는 서 있으면 안 돼요.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세울만 하면 꼬꾸라지잖아요, 애가 아마.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 말 새끼 태어난 거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동물농장 보면서 말이 태어나는데 말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리냐? 조진 것 같은데? 그림을 못 그려. 그치, 말다리는 길어야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제 동물농장을 보는데 여기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앉아서 낳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 동물농장을 보니까 일어서서 낳대? 그래서 갑자기 막 힘겹게 나오다가 갑자기 그 새끼 말이 철푸덕하고 툭 떨어져요. 새끼 말이. 근데 얘가 내 기억에 맞으면 뭐 30분 안에 못 일어나면 그대로 죽는데. 그래서 어미말도 뭐 일으켜 세우려고 머리로 막 같이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막 일어서 막 이래. 바들바들 떨면서 일어나요. 막 바들바들 떨다가 일어나려다가 꼬꾸라지고 일어나려다가 꼬꾸라지고. 그럼 엄마가 계속 도와줘. 막 대가리 뭐 일어나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얘가 이제 한 번 일어나면 얘가 슬슬 걸어다녀. 금방 돼 그게. 민준아! 지금 이렇게 셀만하면 자빠져가지고 아직이야 막. 너 30분 만에 안 일어나면 뒤지는 거예요. 어? 얘들아 2학기 때 빨리 살아나야 돼.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애들의 선행의 느낌이 많이 사라져 있어. 1학기 거 공통수학 1은 진짜 심한 애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선행 때리고 온 애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한 느낌이 아니라 하도 많이 해갖고 그냥 머릿속에 안 차게 된 애들이 많아. 효과는 떨어질지언정 너무 오래 해버리니까. 야 3년 동안 공통수학 1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너네들은 어땠어? 겨울방학 때 신발 막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씨발 예제 안 풀리네 막 이랬던 애들이잖아 우리. 근데 공통수학 2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 애들이 잘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왜? 고등학교 때 올라오는 순간부터 애들이 선행을 멈춰.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행하는 사람 본 적 있어 학기 중에? 야 신발 내신 1등급 받기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갑자기 거기서 선행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특강도 지금 하고 있는 특강도 주 4일을 하더라도 학기 중에 안 끌고 가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 이제 선행의 느낌이 없을 거라고 슬슬 내년 되면 더 심할 거고. 이제 공통수학 2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는 없어. 지금 내가 너네한테도 공통수학 2 특강을 대부분 시켜놨는데 뭐 이렇게 왔지? 뭐야 이 새끼 이거? 민준인가? 뭐 이 새끼 내가 방금 뭐라 그랬더니 얘 보낸 거지 지금. 내가 특강을 했는데도 약간 뭔가 좀 새로운 느낌 들지 않니? 그냥 좀 그냥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신발 거 잘 모르겠네 막 이런 느낌이잖아. 다른 애들도 그럴 거라 이제는 약간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우리가 1학기 때 좀 불리했거든? 불리했지. 신발 여러 번 한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어땠어? 중학교 것도 까먹었잖아. 얼마나 심각했니 우리. 그래서 이게 되게 불리한 게임이었는데 2학기 때는 그래도 많이 공정해진 상태에서 게임을 하는 거야. 그리고 3주 얼마나 짧아. 지금 내가 죽자고 뛰는데 지금 막 아직 중간고사 범위도 안 끝나잖아. 죽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대격변이 일어날 거거든. 이건 내가 확실할 수는 있어.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1학기 때랑 완전 판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 격변에서 버틴 애들이 2학년 때 이제 상위권을 유지할 거거든. 왜? 2학년 거 선행된 애들 거의 없다. 지금 너네가 대수 특강 하잖아. 친구들도 좀 할걸? 근데 있잖아. 6개월 동안 대수 공부할 거야? 아니 학기 중에 대수 공부 복습할 거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안 할 거지. 신발 내신이 3등급인데 무슨 지금 대수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공통수학 2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년 되면 거의 그냥 동등한 경쟁을 할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버텨야 돼. 지금 2학기를 버텨내야 돼. 1학기 때 한 번 맞아봤잖아. 여기서 꼬꾸라지면 이제 그때는 회복이 안 돼. 너네 지금 대수특강 하면서 딱 느끼는 게 공통수학 1, 2가 계속 은근히 나와. 계속 나오지. 막 지수함수 때도 대칭기도 나오고 평행기도 나오고 무슨 뭐 교점 찾는 것도 나오고. 요즘 오늘 뭐 했지? 봐봐 삼각함수 신발 중학교를 개 그지같이 보내니까 사인 30도 이래버리면 반응이 늦어갖고 막 이지랄거리고 있잖아. 버텨야 된다 2학기를. 그리고 내가 요즘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시험 범위가 원체 길어. 지금 2학기가 시험 범위가 원체 길어. 나도 이랬던 적이 없어. 내가 예상한 중간고사 범위를 아직까지 못 왔다는 얘기는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 방학 동안 수업하면서 이때 타이밍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범위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고2들은 저번 주에 이미 기말고사 범위가 들어갔어. 신발 우리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범위가 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새끼들도 선행도 덜 돼 있는데 범위도 기니까 이제부터 버티는 게임이 들어가는 거야. 버텨야 돼. 알겠지 세별아? 너 지금 요즘 분위기 보니까 막 약간 이제 나한테 1등급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옷을 벗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1등급 받으셨던 분들도 버텨내셔야 되고 등급이 꼬꾸라진 애들은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될 거고. 괜찮아 할 수 있다니까.
아 3등급은 아니잖아. 팔로미 진짜 이 새끼들은 그냥 대가리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돼. 신발 뇌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요즘에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지. 과외도 안 하고 학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지. 대부분 다녀요? 대부분 다녀요? 원래 그게 맞긴 한데 그런 애들이 4, 5등급을 받아야 돼. 맞잖아. 아 우리 입장에서 그냥 돈까지 내면서 지금 학교 갔다가 학원을 쳐오고 있는데 신발 3등급 뜨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4, 5등급 맞고 학원 다니는 애들끼리 1, 2, 3등급을 학원 과외 뭐 이런 애들끼리 1, 2, 3등급 경쟁을 붙으면 야 3등급을 받으면 안 되지. 맞잖아. 그래야지. 최소 2등급, 3등급부터는 진짜 내가 1학기 때 내가 봐줄게. 1학기 때는 내가 인정해. 뭘 인정하냐면 이 새끼들 중학교 티를 못 벗었어. 그리고 사람이 원래 좀 멍청하면 아무리 어른들이 경고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너는 그러다 큰일 난다. 중학교 때랑 시험이 다르단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응 아니야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가 2주 전에 갑자기 공부 딱 시작하려니까 안 되지? 얘 요즘 뭐 나한테 뭐가 있나 봐. 그래서 당했을 거라 생각해. 당했을 거라 생각해. 원래 멍청하면 한 대 맞고 나서 알아요. 근데 내가 얘기한 적 있죠? 더 멍청하면 맞고 나서 맞은 줄도 모른다고? 민준아 알았지? 너 지금 맞은 거야? 맞았잖아. 아 설마 안 맞았다고 생각해? 와 씨, 저런 애들도 있어 진짜. 응 내가 맞음? 한 대 맞으면 아픈 줄 알고 튀어야 돼 이제. 피해야 된다고. 정답 나왔겠다. 민준아 그래서 A값 몇인데?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그래서 뭐 나왔어? A가 3? 응. A 0 나와요? 그러니까 B가 뭐 나왔어 그러면? 3. 맞겠네. 됐어요? 잘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부문집합 개수로 넘어갑시다. 제가 15분에 들어올게요. 볼까요?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또 들어갑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봐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집합이 뭔지는 배웠으니까 내가 이번에 싹 다 나열해 볼게. 부분집합이 뭐 있을 수 있냐면 1이 마음에 들 수도 있죠. 2만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3만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과 2가 마음에 들 수도 있지. 2와 3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1과 3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아니면은 1, 2, 3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내가 가르쳐 놨고 총 몇 개니 이러면? 8개. 오케이? 8개야. 그러면 얘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래? 얘가 몇 개인지 한번 볼래? 쓰다 뒤질걸? 5개만 돼도? 그러니까 봐봐.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공식부터 한번 내가 얘기를 해주자면 기본 공식은 2의 원소의 개수예요. 지수 자리에 원소의 개수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8개가 나온 거고요. 얘는 2의 5제곱 32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봐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부분집합으로 1을 쓸까 말까? 그 와중에 2는 쓸까 말까? 그 와중에 3도 쓸까 말까? 우리가 경우의 수 배웠잖아.
그러니까 얘를 쓸까 말까, 얘를 쓸까 말까, 얘를 쓸까 말까,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들어갔다라는 의미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1을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해갖고 2의 5제곱이 된 거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진 부분집합이라고 있어. 진 부분집합이 뭐냐면 얘네들 다 부분집합은 맞는데 자기 자신 제외한 거. 자기 자신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 부분집합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진 부분집합 개수 몇 개겠어? 7개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자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이해됐지? 그럼 얘는 진 부분집합 개수가 몇 개겠어? 31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럼 문제 한 번 더 들어가자. 간다. 그러면 이렇게. 집합. 자, 1번 문제. 집합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32. 여기까지 될 거고.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31. 여기까지 지금 되지? 근데 1 해볼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1을 반드시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봐.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이 왜 2의 원소의 개수겠어? 원소 하나하나마다 쓸까 말까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지. 근데 내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생각해봐. 쓸까 말까가 여기서 안 돼.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야. 그러니까 원래는 2의 5제곱이라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1에 대한 선택권을 없애는 거예요. 1은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쓸까 말까가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써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의 4제곱 16개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응용력을 보겠어. 1을 반드시 하지 말자. 그냥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몇 개일까 그러면? 이거 몇 개야?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래. 이게 4제곱 맞아요. 이게 4제곱이에요. 왜? 마찬가지잖아. 1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건. 쓰지 마!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진짜 문제 내겠어. 자.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 부분집합.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이를 포함하지 않는 진 부분집합. 개수 그럼 구해보세요. 해봐 지금. 머릿속 굴려봐. 머리 굴려봐. 30초 시간 줄게. 얘 정답 몇 개일까? 15개 맞아요? 얘 정답 몇 개일까? 얘도 15개예요? 그러니까 외운 거지. 얘들아, 진 부분집합이 뭐야? 자기 자신 제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을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1, 2, 3, 4, 5가 다 맞아 떨어질 거예요. 맞지? 맞잖아. 1을 포함하다 보니까 1, 2, 3, 4, 5가 분명히 포함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빼기 1 한 거 맞아. 자기 자신 제외한 거 맞아. 근데 생각하라고. 여기서 진 부분집합밖에 안 나오잖아. 어차피 1을 안 쓸 건데 자기 자신이 뜰 리가 없잖아. 맞아? 이해돼? 여기서 자기 자신 뜰 리가 없잖아. 1을 어차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들을 구하면 자기 자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16개지. 내 말 이해했어? 풀어봐. 7-1번. 내가 훨씬 더 어렵겠어. 맞추겠지. 사람 새끼라면 맞추겠지.
세볼까요? 1, 3은 반드시 가지래. 4는 원소로 가지지 말래. 그러니까 원래 2의 몇 제곱인데? 6제곱인데 1, 3에 대한 선택권 사라졌고 4에 대한 선택권도 사라졌으니 결국 2의 세제곱만 남아서 정답 8. 이게 소가로 1번 정답. 됐지? 그리고 2번 보면 딱 어떤 느낌 들어? 여사건. 경우에서 시험 봤잖아. 원래 2의 6제곱 전체에서 빼자고. 어떤 걸? 소수를 다 제외한 부분집합을. 소수가 없는 것들을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만 제외하면 64에서 8 빼면 몇이에요? 56.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소수는 있겠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기억나? 경우의 수. 자, 어머. 자, 필수 예제 8번. 이것도 해석 잘하면 돼. 아유, 이렇게 쉬운 걸 문제로 내놔. 8의 약수가 A래요. 그러니까 봐봐. A의 식을 원소 나열법으로 얘기하면 1, 2, 4, 8이야. 근데 X가 이렇게 있고 24의 양의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야. 자, 해석해보자. 문제에선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를 구하래. X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결국 X는 뭐야?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됨? 근데 X는 있잖아. 얘의 부분집합이네. 포함되니까. 얘의 부분집합이 X야. 그럼 X의 개수는 뭐겠어? 이 새끼들의 부분집합의 개수겠지. 이해됨? 그러니까 일단 뭐로 출발하면 돼? 2의 원소 몇 개야 신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네. 이해돼? 근데 그 X가 1, 2, 4, 8은 무조건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선택권 몇 개가 사라질 거야? 4개가 사라질 거야. 정답 16 끝. 아예 존나 쉽잖아. 문제라고 내냐고. 아이, 8-3번. 나 믿을게. 8-3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쫄지 마. 그대로 가. 얘들아 여기가 1부터 7, 얘가 1부터 K까지 있는 건 아세요? K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럼 일단 X가 가질 수 있는 건 2의 K제곱, 원소의 개수를 적는 거라 그랬고 A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A가 1, 2, 3, 4니까 4에 대한 선택권이, 즉 4개가 선택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그 정답이 8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새끼가 뭐였다? 7이었다. 야 이거 못 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지 말아라.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필수예제 1번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가시죠. 숙제 밀린 새끼들아 빨리빨리 해결하자. 지금 딜레마다. 진도를 쫙쫙 빼자네. 숙제는 계속 쳐밀리고 있고 기다려주자니. 신발 범위는 많고 죽겠어요 저도. 빨리빨리 따라와. 주말 직장인들은 주말이 쉬는 날. 직장인들은 신발 너네 가진 거 없음. 돈 없음. 맞지? 여친 있음? 없음? 그러니까 주말은 노는 날이 아니야 너네한테. 알겠지? 어? 주말에 빨리빨리 밀린 거 해결해. 맨날 자습실이나 책상에 앉아서 그냥 벙찌지 말고 빨리빨리 하라고. 가보죠. 집합의 연산. 자, 연산인데 말 그대로 사칙 연산이에요. 집합의 연산을 따로 배우는 거야. 숫자의 연산이 있었다면 집합에도 연산이 있어. 그럼 봐봐.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합한다는 거야. 집합은 덧셈 뺄셈이 아니야. 영역 싸움이거든.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를 이 U자로 씁니다. 합집합의 기호를. 오케이? 잘 들어. 여기서 설명할 게 많아.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야. B라는 집합이 3, 4, 5, 6이야. 그러면 A와 B를 합해보세요는 니들이 알고 있는 사칙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소들을 다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3, 4 반복되는데요. 어쩌라고 한 번만 적기로 했잖아. 그냥 괜찮지?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있어. 교집합은 뭐냐면 A와 B가 교차점 알아요? 교차점? 아, 교차로는 아니? 교차로가 뭐예요? 이지를 하고 있어 이 새끼야. 4차로 교차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가 교차점이잖아. 만나는 공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 기호로는 요걸 쓰고요. A랑 B랑 겹치는 부분을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돼? 제가 하나만 더 배워. 전체 집합이라는 U가 있어요.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정의 내려볼게. X가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해.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오로지 1부터 10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전체 집합이야. 선생님,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헷갈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고 여기서 연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A라는 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고 B라는 애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3, 4가 겹쳤고요. 여기는 1, 2가 있고요. 여기는 5, 6이 있는 거잖아. 그럼 1, 2, 3, 4, 5, 6인데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0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7, 8, 9, 10은 요런 데 써주면 끝나는 거야. 그림상 이해되지 이제? 그래서 봐봐. 합집합에 대한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영역과 B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합치는 거야. 땅싸움이야. 땅싸움. 신발 덧셈 빼서 3 더하기 4 이게 아니라 땅싸움이라고. 교집합은 뭐야? A의 영역과 B의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또 이제 배울 게 있어. 차집합이라고 있어요. 차집합이요? 네, 차집합이라고 있어요. 차집합이 뭐냐면 A에서 B를 뺀 겁니다. 이것도 진짜 실제로 빼는 게 아니라 영역이라니까? A의 영역에서 B의 영역을 빼는 거야. 자, A 쳐다봐요. A 영역 쳐다봐. 이 A라는 땅에서 B의 영역을 빼는 거야. 뭐만 남았어? 1, 2만 남았지. 그래서 차집합은 1, 2인 거예요. 됐어? 이게 좀 헷갈리지? 차집합. 영역을 제외시키는 거야. 영역을. 그럼 봐봐. 여집합이라고 있어. 여집합의 기호는 뭐냐면 예를 들어 A의 여집합을 구한다는 이거거든? 지수 자리에 C를 붙여요. 이게 참 좀 애먹는 건데 이 여는 한자어고 이 C는 영어거든? 컴플리먼트라는 보호예요. 보호의 약자. 보호가 뜻이 뭐야? 보충해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A를 보충해주면 전체가 된다라는 영어식 해석도 가능하고 이 한자어의 여는 다를 여거든? 집합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어의 해석과 영어의 해석이 약간 상충되는 엿 같음이 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농담이에요? 아 진짜 농담이야? 아 신발 여기까지 와서 편집할 수도 없고.
아씨.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식대로 해석하면 한자어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와닿아. 뭘 그만 쪼개 이 새끼야. 아, 내가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괜찮아. 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나 이런 게 힘들어 진짜. 갈게요. 결국에 뭐냐면 한자어로 해석하자면 A의 반대잖아. A의 반대예요. A의 반대를 써보세요. 시작. 1, 2, 3, 4의 반대니까 5, 6, 7, 8, 9, 10이 되는 거야. 됐어? A의 반대니까 이거의 반대인 거예요. 이해됐지?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트. 이거는 외워두세요. A 빼기 B. 이건 방금 우리가 배웠지, 차집합이라고. 이거랑 동의어가 있어. A, N, B의 여집합과 동의합니다. 동일해요. 봐봐요.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외워.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다시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외웠어? 내가 확인을 시켜드릴게. A 빼기 B가 아까 1, 2인 거 니들 알았지? 알았지? 자, 봐봐. 그게 왜 얘랑 동의어냐면 A와 B가 아닌 거 어디 있어요? B가 아닌 거. 빨간색으로 처리할게요. B가 아닌 것들. 즉 여기에서 빨간색과 연두색의 교차 쫓는 거잖아. 그거 1밖에 안 나오잖아요. 증명 끝. 외워. 나였으면 이래. 봐봐. 12의 양의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써놓을게. 지금 처음 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될 거고요. A는 전체 집합은 12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 4, 6, 8. 8 안 돼. 12.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전체 집합은 12의 양의 약수니까. 너 신발 신난다고 2, 4, 6, 8, 10 이딴 거 써라. 전체 집합은 이거밖에 없는데 얘를 넘어가면 안 돼요. B는 뭐가 있겠어? 3이 있으니까 3, 6,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가자. 내가 외우기 시켰잖아. 이거 A 빼기 B로 고칠 수 있겠죠? A에서 B 빼보세요. 시작. 2, 4, 12. 안 되고 2, 4밖에 안 되는 거네. 2, 4. 이거 좀 나중에 할게. 얘 봐보세요. A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이렇게 바꾸면 좀 쉽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하면 이게 훨씬 쉽지 않니? 겹치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겹쳐봐. 시작. 6, 12. 아우, 너무 쉽네. 선생님, 얘는 또 뭐예요? 얘들아, 전체 집합해서 A의 여집합을 빼는 거면 내가 외우기 시킨 이유, 마이너스를 N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 반대. 개 쉽지. 전체와 A랑 교차점은 그냥 A였을 거 아니야. 이해해? 전체랑 A랑 겹치는 부분 그냥 A라고. 왜? A가 전체 집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데니까. 그냥 A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2, 4, 6, 12. 자,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 오케이? 얘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제시하려고 맨 마지막에 뺀 건데 지금은 문제가 쉬워서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집합의 연산은 사실 뭐로 푸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 그림 만들어서 푸는 게 가장 현명해, 사실. 봐봐.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었잖아. 겹치는 부분이 딱 봤을 때 6, 10이 있었으면 여기가 2, 4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3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 있는 거 1, 2, 3, 4 뭐였지? 1, 2, 3, 4 6 끝났네요. 됐지? 됐어? 그럼 해볼까 이제? A가 아닌 것들과 B를 합하래. 합하
합하는 거야. 합하는 거야 이번엔. 자, B급. 이거랑 A가 아닌 거! 이건 뭐야? 이번엔 빨간색과 연두색을 합치는 거잖아. 그럼 B에다가 뭐만 추가시키면 돼? 1만 추가시키면 되지. 그림으로 풀면 훨씬 편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 3, 6, 12 정답 끝. 할 수 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내? 왜 이렇게 내? 상관은 없겠지만. 1-3번 출발. 1-3번. 볼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바꿈 가르쳤으면 좀 써먹어라. 그렇잖아. A랑 B랑 겹치는 거 찾아볼까? 암산도 할 수 있겠다. 2의 배수와 3의 배수 겹치는 거 뭐 있어요? 6. 뭐야? 놀래갖고 떨어뜨렸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치? 정답. 됐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여기 필수 예제 2번 위에다 써놓고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가르친 건 이겁니다. A 빼기 B는 뭐와 동의어다? A, N, B의 여집합과 동의어다. 그 다음에 쓰세요. 전체 집합의 반대말은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공집합의 반대말은 전체 집합이겠지. 여기까지. 자, 일단 이 세 개가 메인이고, 자, 이번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와요. 내가 외우라는 이유가 있을 거야. 전제 조건. 만약에 A가 B한테 포함이 된대.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라고 하면 봐봐. 첫 번째, A, N, B는 A가 될 거고요. 궁금하시면 그림 그려보세요. 핫바지들아. A 합 B는 B가 될 거고요. 3번,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일 거고요. 네 번째, 반대가 성립합니다. 반대가 성립해요. 이거는 해석을 직접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전제 조건 요거 보면 B 안에 B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으면 B 안에 A가 완벽하게 들어온 상태거든. 맞지? 1번 봐볼래? 얘랑 겹치는 부분은 그냥 A가 되는 거잖아. A랑 B랑 합하면 그냥 B가 되는 거잖아. A에서 봐봐.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을 빼면 남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공집합이라고. 근데 봐봐. 4번도 증명해줄게 내가.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 봐봐. A가 아닌 게 뭐예요? 연두색. A가 아닌 거 연두색. B가 아닌 거 뭐예요? 주황색. 연두색이 커, 주황색이 커. 연두색.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 증명 다 해드렸다? 달달달 암기. 여기까지 개념편, 유형편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 쌤비가 지금 안 끝나고 있죠? 오늘 못 끝날 것 같지? 오늘 끝낼 수 있어? 뭐 징징대더니 뭐 하는구만. 뭐 이게 새끼 저 새끼도 낀 새끼야. 저 새끼 저 미친 새끼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쌤비 프린트가 내가 중간 37페이지까지 끊었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쌤비 개념 플러스 유형 오늘 지금 내가 이 숙제 낸 것까지 오답이 안 끝나면 화목반이랑 동일하게 12시까지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와씨 1시부터 12시까지 화이팅. 주말 동안 해와. 지금 너네가 못하고 있어서 질질 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다들 이럴 거야 지금. 다들 그럴 거야. 다른 애들도 그럴 거야.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힘들 거야 지금. 시간이 원체 짧기 때문에 몰아칠 수밖에 없거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받아들여. 고생들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동할게요.